발휘해서 나쁘지 않다. 이제부터 좌우를 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대중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틈이 날 때마다 강조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창업 이념인 수송보국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안전과 서비스를 토대로 국가에 보답한다라는 뜻인데요. 국내 항공산업의 반세기 역사와 함께 영욕의 세월을 보냈던 조양호 회장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전해주시죠. 예. 최근에도 굉장히 뉴스의 중심에 섰었죠. 네. 지난달 27일 주총에서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에서 연임에 실패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특별한 이제 뉴스가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계속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치료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병명은 아마 섬유증이라고 해서 폐가 굳어지는 그런 질환을 앓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 이제 연임 실패의 충격이 그 병원의 그냥 악화를 불렀고 결국은 사망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진, 한민족의 전진을 뜻하는 이 한진그룹은요, 이 조양호 회장의 부친인 조중훈 창업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조중훈 창업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 트럭 한 대로 시작한 조중훈 초대 회장의 창업 정신이 조양호 회장에게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중훈 회장은 인천항에 끊임없이 내려오는 전쟁 복구 물자를 보고 섬광처럼 스치는 사업 구상을 붙잡았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의 기본은 장벽을 발휘해서 나쁘지 않은 사업을 해요.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자, 조중훈 회장을 빼놓고는 이 대한항공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 당시에 인천항의 사업 구상, 조중훈 회장이 트럭 한 대로 달러 박스 위에 앉은 셈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다고요. 무슨 이유죠? 그렇죠. 한국전쟁 이후에 사실은 미군의 원조 물자가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원조 물자를 어떻게 이제 분배하고 수송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당면한 문제예요. 그랬겠죠. 근데 당시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네. 다들 운송 과정 중에서 다 팔아버린다든지 네. 다 훔쳐간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미군 측에서도 보면 이걸 굉장히 신뢰를 못한 겁니다. 믿을 만한 운송책이 필요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중훈 회장이 이제 트럭 한 대로 시작을 했는데 뭘로 시작했냐면 네. 이 신뢰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즉 우리는 끝까지 책임진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뭔가 누군가가 뭐 갖다 팔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상까지 다 해주겠다. 네. 이런 어떤 신뢰를 중심으로 해서 아하. 주한미군의 물자를 이제 수송하게 됩니다. 아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진그룹의 이제 그 트럭 한 대가 이 미군의 어떤 옷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운전사가 남대문 시장 가서 다 팔아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났지 않습니까? 네. 당시 그래서 조중훈 회장이 남대문을 다 샅샅이 뒤져서 판 걸 다 회수를 했습니다. 아이고. 다시 또 그걸 전 다 채워넣고 네. 거기다 또 미군 측에다 보상까지 해줬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계기를 통해서 주한미군으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얻어서 사실상 주한미군 어떤 그 수송 물자를 독점적으로 사실은 움직였죠. 그랬구나. 그래서 사실 육상을 그때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쪽으로 상당히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철저하게 신뢰를 얻었다. 근데 이 조중훈 창업주가요, 때로는 좀 막무가내가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데 무슨 일화가 있었던 겁니까? 당시에 이제 미군 부대 같은데 이제 물 같은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수송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미군들이 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 물을 이제 정수를 해서 먹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물량이 없으면 당연히 굶어 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안에 있는 정수하는 시설을 좀 부숴라. 아하. 부숴버려라. 네. 그러면 미군들이 다시금 이 수송차를 이용해서 물을 사먹지 않겠는가. 네. 그런 것까지 이제 하면서 네. 사실상 이제 물량 따기에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죽기 살기로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떤 한진을 키워왔던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한국전 당시에 미군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일으킨 조중훈 대한항공 창업주. 결국에는 월남전에 군수물자 수송 계약까지 따냈는데 바로 이게 지금의 대한항공을 일으키는 기틀이 됐다. 이재명 차장. 예.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 대한항공을 이제 인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인 물류 운송회사로 거듭나는 과정의 비화가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중훈 회장의 동생인 조중건 씨의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968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진 상사가 창립 23주년을 맞았으니까 이제 물류 운송회사로서 먼저 기틀을 잡았을 때 갑자기 청와대에서 호출이 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혼자 가겠다는 형, 그러니까 조중훈 회장을 따라서 자신도 갔는데 먼저 인수하지 말란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에 이미 분위기를 이제 이미 알고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대한항공 공사가 당시에 공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그 회사가 굉장히 만성 적자였다고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부실 회사였군요. 그렇죠. 물론 부채가 27억 원이었다고 해요. 1968년에 27억 원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이제 금액이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도 그것을 대한항공에 넘기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한진 상사 쪽 넘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절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다짐을 받았고 조중훈 회장도 알겠다. 절대 내가 미쳤냐. 절대 받지 않겠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들어갔다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네가 들어가서 그럼 놓으라고 해봐라 한번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이제 얘기했다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인수한 이제 국적기인 대한항공이 지금의 한진그룹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물류회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대한항공까지 인수를 해가면서 한진그룹은 육해 공을 아우르는 수송보국의 꿈에 대한 이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없을 수는 없죠. 바로 이 시점에 바로 조양호 회장이 등장을 합니다. 조양호 회장이 처음 대한항공에 입사했을 때도 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이제부터 좌우를 떠날 시간이 없으며 본격적인 대준비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에 고 조양호 회장의 모습인데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에 아버지의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던 그 해에 1차 오일 쇼크가 터졌다고요. 굉장한 그렇습니다. 위기였죠. 1974년 오일 쇼크가 터졌는데 항공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유가겠죠. 그렇죠. 기름값. 유가가 올라갔으니 당연히 항공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1978년에 다시 2차 오일 쇼크가 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최대 항공사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항공도 감원할 정도로 굉장히 각국의 항공사들의 타격이 컸었는데 네. 대한항공은 거꾸로 한 겁니다. 원가를 절약했지만 오히려 시설과 장비 가동률을 최대로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아하. 따라서 불황 때 호황을 대비하는 전략을 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불황 때는 늘 호황이 찾아오듯이 호황 때는 미리 준비한 기업에게 훨씬 유리한 국면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오히려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고요. IMF 때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IMF 때 보잉사에게 항공기를 27대나 구입을 한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보잉사 입장은 굉장히 고마울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그걸 그러니까 비용을 떨어뜨려서 싸게 이제 팔았다는 거고 그렇게 비행기를 더 많이 확보한 다음에 IMF가 끝나고 다시 호황이 왔을 때 대한항공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렇게 역발상을 통해서 어떤 위기를 극복한 그런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항공, 해운, 육송 모두를 통해서 전 세계를 오가기 때문에 그럴까요? 조양호 회장 한진그룹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맥을 쌓았고 그 인맥이 결국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요? 사실 대한항공의 성장을 보면 네. 물론 조양호 회장, 사실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정말 세계적 항공사로 키운 건 맞습니다. 네. 그 업적은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부의 어떤 도움이 없었다면 사실 대한항공이 있을 수가 없죠. 아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70년대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했을 때
당시에 베트남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트남전의 수송을 전부 다 이쪽 대한항공이 맡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우리가 중동부 밀면서 중동에 많은 근로자들이 파견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대한항공 말고는 항공사가 그렇죠. 없었잖아요. 사실 모든 걸 다 대한항공이 그때 네. 이제 했죠. 어떤 면에서 그때는 보면 아시아나가 없을 때잖아요. 그때 뭐 정부의 모든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성장 과정이 아하.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오일 쇼크 등등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양호 회장이 세계적인 인맥들 즉 항공사 같은 게 보면 각 나라에 보면 지금 대한항공의 스타 알라이언스에서 이렇게 지금 그렇죠. 항공사들이 그렇죠.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인맥들이 넓은 거죠.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유치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던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항공의 성장의 역사는 조양호 회장의 어떤 공이 컸다 이렇게 네.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진그룹과 함께한 영광의 순간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조양호 회장의 말년은 참 편치 못했습니다. 큰딸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을 시작으로 이 갑질 논란과 경영권 문제에 시달리게 됐죠.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문을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연아의 애기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저를 담아 주십시오. 저희 잘못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동안 조양호 회장이 그룹을 새 자녀에게 그냥 물려주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계속 해왔다고 했는데 다른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로 키웠지만 자녀 교육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조양호 회장이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사립학 고등학교를 다닐 때 네. 그때 이제 주변에서 미국의 부자들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커가는 걸 이제 본인이 목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돈 한 푼도 부모들이 쉽게 안 준다는 거예요. 뭔가 딜을 해서 네가 뭘 하면 내가 주겠다. 나중에 어떻게 갚아라.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보고 와서 사실 자녀들 교육도 했는데 지금 이제 조양호 회장 부인인 그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부친이 교통부 차관이었습니다. 네. 당시 어떤 대한항공 성장 과정에서 아하. 그러면서 보면 이제 교통부 차관했던 딸의 인주하고 결혼한 거죠. 그리고 이남 일녀를 뒀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이남 일녀들이 사실은 이때 기업 경영을 맡으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벌여왔고 그랬죠. 그게 어떤 내재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떤 골마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조양호 회장이 어떤 그룹 지배권이 광고할 때는 이런 문제가 크게 안 나타났지만 아하. 조양호 회장이 이제 어른 연세도 드시고 조금 경영에서 후퇴하고 자녀들한테 좀 맡기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죠. 거의 어떤 본인 입장에서 보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네. 그 부인 같은 경우도 보면 주로 호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장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네. 또 어떤 면에서 조양호 회장이 이제 그것까지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려운 처지에 직면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땅콩 회항, 물컵 갑질 이런 사건들 이후에 사실 잡음이 많았었는데요. 한진 일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직원들도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에는 같이 애도의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